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5단원 꺾은선 그래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꺾은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그 그리는 방법들을 차근차근히 한번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꺾은선 그래프를 보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었어요. 꺾은선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연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기울기가 크면 가장 많이 늘어났고 기울기가 작으면 많이 줄어든 적게 줄어든 게 되겠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물결선이라는 걸 이용해서요. 줄여서 나타내면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줄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모습을 훨씬 더 잘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는 똑같은데 다만 물결선을 이용해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1일로 바꿨더니 이렇게 정말 기울기가 확확 표시 날 정도로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가 됐죠. 이게 바로 물결선을 표시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은요, 꺾은 선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어느 지역의 2월 최고 기온을 조사해서 나타낸 표를 보고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2월 최고 기온이래요. 네, 7일 날은 8.8도씨, 14일은 1.6도씨, 21일은 2.4도씨, 28일은 6.4도씨라고 합니다. 최고 기온이에요. 자, 꺾은 선 그래프의 가로와 세로에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면 좋을까요? 자, 가로에는 친절하게도 여기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에는 날짜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로에는 가로에 날짜 적었으니까 세로에는 기온 적으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한쪽에는 날짜를 나타내고 한쪽에는 기온을 나타내야 되는데 가로와 세로 중 어디를 나타내야 할까? 기온은 분명히 한 군데는 나타내야 돼요. 가로든 세로든 한 군데는 분명히 나타내야 되는데 기온을 어디에 표시할까 봤더니 눈금이 표시되어 있네요. 세로에. 그렇기 때문에 숫자 이렇게 숫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들어가려면 눈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로에 나타나는 거예요. 수를 나타내는 눈금이 세로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온은 세로에 표시합니다. 그래서 기온 그리고 가로에는 날짜 표시하고요. 단위는 도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시 표시할게요. 자, 세로 눈금 한 칸은 몇 도시를 나타내어야 하나요? 자, 0도시부터 해가지고요. 최대 눈금까지 우리가 다 적을 수 있어야 되는데 최고 기온이 8.8도시예요. 그러면 8.8도시까지 이 그래프 안에 다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로 눈금 한 칸을 몇 도시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그래프에서 표시할 가장 높은 기온은요. 8.8도시예요. 8.8도씨.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 총 큰 눈금으로 봤을 때 9칸이에요. 9칸. 그러면 큰 눈금 한 칸은 몇 도시로 정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큰 눈금이 총 9칸이기 때문에 큰 눈금 한 칸은 1도시로 나타내면 돼요. 그러면 1도시, 2도시, 3도시, 4도시, 5도시, 6도시, 7도시, 8도시, 9도시가 되겠죠. 그러면 8.8도시까지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작은 눈금은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작은 눈금. 자, 작은 눈금 보세요. 한 칸, 여기 보세요.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을 합치니까 1이 됐어요. 자, 그 말은 작은 눈금은 총 다섯 칸이 합쳐가지고 1이 됐으니까요. 작은 눈금 한 칸은 0.2도시로 나타내면 됩니다. 우리가 0.2도시를 5번 더하면 0.2 더하기 0.2 더하기 0.2 더하기 0.2 더하기 0.2를 하면 얼마가 되나요? 네, 1도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눈금 한 칸은 0.2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히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일단 기역, 니은, 디귿에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한번 우리 앞에서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네, 기역에는요.
도시 단위를 적어주고요. 자, 니은에는 그렇죠. 기온을 적어줍니다. 자, 디귿에는요. 날짜를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꺾어선 그래프 완성해 볼게요. 자, 가로와 세로에 필요한 내용 적어볼게요. 가로에는 날짜를 적으면 되겠죠. 날짜가 7, 14, 21, 2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 14, 21, 28. 7의 배수처럼 나와 있네요. 7, 7일은 7, 7, 2, 14, 7, 3, 21, 7, 4, 28 이렇게. 그리고 세로에는 뭘 적어주면 될까요? 세로에는 그렇죠. 기온과 도시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조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내도록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해 봅시다. 이미 앞에서 정했습니다. 가장 큰 수는요. 8.8도씨예요. 이걸 정하려고 하니까 우리 큰 눈금은 몇 도시로 정했나요? 큰 눈금? 큰 눈금은 1도시로 정했고요.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0.2도시로 정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미 다 했어요. 3번.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찍어주세요. 점. 자, 7일과 7일에 8.8이죠. 8.8도시면은 여기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가 0.2도시기 때문에 네 칸을 가면 0.8도시만큼 더 큰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콕 찍어주세요. 역시 14일에도 해당하는 1.6도시에다가 점을 찍어주세요. 1점, 하나, 둘, 셋. 세 칸 가는 여기다 점을 콕 찍어주고요. 21일에는 2.4도시죠. 2.4도시니까 두 칸 올라가면 돼요. 두 칸 올라갈게요. 이렇게. 28일은 6.4도시니까 6도에서 몇 칸 올라갈까요? 그렇죠. 두 칸 올라가면 돼요. 두 칸. 자, 그러면 이제 점까지 다 찍었어요. 꺾은 선 그래프의 우리 약속 기억나나요? 정의? 수량을 점으로 표시하고 수량들을 점으로 표시해서 이미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를 우리가 꺾은 선 그래프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는지 아시겠죠? 점은 다 찍었어요. 이 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점들을 선분으로 반듯하게 이어주면 돼요.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볼게요.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어주면 끝. 자, 마지막으로 제목을 붙여주면 됩니다. 제목은 2월 최고 기온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 제목은요. 꼭 마지막에 붙일 필요 없고요. 뭐 제일 처음에 붙여도 되고요. 하다가 중간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이 순서는 반드시 요거를 따라야 된다는 그런 건 없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요거를 조금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의 연도별 적설량을 조사해서 나타낸 표를 보고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 봅시다. 자, 적설량이라는 것은 눈이 쌓인 정도를 의미합니다. 2013년도에는 15mm가 쌓였고요. 2014년도에는 19mm, 2015년도에 31mm. 와, 많이 쌓였네요. 2016년도에는 23mm, 2017년도에는 22mm가 쌓였습니다. 요걸 센티미터로 고치면 2.3cm가 쌓였다는 말이에요. 3.1cm가 쌓였다는 말입니다. 꺾은 선 그래프의 가로와 세로에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야 될까요? 자, 우리 알고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여기 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가로에는 연도, 세로에는 적설량을 표시하면 된다는 말이죠. 보통 우리 가로에는요, 시간을 표시하면 돼요. 몇 년도 아니면 또 몇 시, 그걸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는 적설량을 표시할게요. 물결선은요, 몇 밀리미터와 몇 밀리미터 사이에 넣으면 좋을까요? 자, 우리 0밀리미터부터 어디까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자, 다시 말하면 가장 나타내야 될 가장 최소 값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0도와 15mm 사이에는 자료값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0도와 15mm 사이를 물결선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작은 값이 15mm니까요. 요 밑에는 값이 없다는 말이에요. 요거는 물결선으로 없음 처리할게요. 물결선을 넣는다면 세로 눈금 한 칸은 몇 밀리미터를 나타내어야 될까요? 자, 물결선을 넣으니까 물결선을 넣으면 바로
0에서 바로 어디로 간다고요? 15mm로 갑니다. 여기가 바로 15m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20, 25, 30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한 칸을 1mm로 나타내면 가장 큰 값인 31mm까지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칸을 1mm로 나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꺾은선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먼저 가로와 세로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 거예요. 자, 가로에는 뭘 적으면 될까요? 친절하게도 연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로에는 연도를 표시해 주면 되겠죠. 연도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표시해 주면 되고요. 세로에는 적설량, 단위는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내도록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하는 거예요. 자, 큰 눈금은 5mm고요. 작은 눈금은 1mm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물결선을 이용해서 처음 시작이 15가 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물결선이 없었다면 조금 다르게 눈금을 정해야 했을 거예요.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찍어주세요. 자, 점 찍어 볼게요. 2013년도에는 15m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점을 콕 찍어주면 되겠죠. 2014년도는 19mm, 19mm니까 20에서 한 칸 아래 여기 하면 되겠죠. 그 다음 2015년도는 31mm네요. 여기까지 표시되네요. 2016년도는 23은 여기입니다. 하나, 둘, 세 칸. 왜냐하면 작은 눈금 한 칸이 1mm니까요. 세 칸 올라가면 돼요. 2017년도는 22mm니까 한 칸, 두 칸 올라가면 돼요. 여기. 자, 이제 점을 찍었어요. 그 점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분으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면 끝. 그리고 제목을 붙여주면 돼요. 연도별 적설량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꺾은선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가로와 세로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줘요. 그리고 두 번째, 조사한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나타내도록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정하고요. 세 번째,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만나는 자리에 점을 콕 찍어주세요. 네 번째,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목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물결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결선까지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제목을 선생님 저는요, 제목을 제일 처음에 붙이고 싶어요. 두 번째 붙이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시간에는 꺾은선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 5가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직접 자료를 조사해서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 보는 방법을 배우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